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어제는 예상했던 대로 미 국채 이슈로 우리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 뚜렷한 구심점이 있다기보다는 각자 도생의 느낌이 더 컸습니다. 각자 개별 이슈로 반응을 하는데 그 이슈가 이미 알려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이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대표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이 되겠죠. 풍문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자,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그 안에 자회사로 100% 품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발표 때 보면 에피스 매출이 잘 나오면서 삼바 매출 상승에 기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이 CDMO 사업과 시밀러 사업을 나누겠다라는 건데요. 이번 분할을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럼 순수 CDMO 회사로 남게 되는 거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향후에 시밀러 기업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 한 몇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수주를 받을 때 늘 발생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바이오의 경우에는 신약 개발의 노하우나 제조 기술이 중요하죠. 근데 혹시나 시밀러 기업인 에피스가 들어있으니 제조 기술이 유출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이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바 그대로 수주를 받을 수 있고 에피스는 또 에피스대로 공격적인 신약 개발에 힘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또 지분 구조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삼바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삼성물산은 삼바와 에피스홀딩스 수평적으로 모두를 지배할 수 있게 되니까 각사별로 봤을 때도 이득인 거죠. 그럼에도 주가는 오르는 듯 보이더니 금세 열기가 식어버렸습니다. 기회인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IRA 폐지건도 모르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 오늘 새벽 IRA 세 공제가 대폭 축소된 채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었던 생산자세 공제의 경우에는 폐지 시기가 크게 앞당겨지진 않아서 2차 전지 쪽은 좀 그나마 다행인데 이 보조금 수치 조건을 따져봤더니 법인 이슈와 관련해서 한화솔루션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급락을 했죠.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상원도 통과가 돼야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자, 오늘 시장 여파 주시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반대로 엄청나게 시장에서 회자가 되진 않았지만 심심찮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또 있었네요. 바로 유통주입니다.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현대백화점이 어느새 신고가, 롯데쇼핑과 신세계는 기관의 로프콜이 상당한데요. 자,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향해서 이 비자가 한시적으로 허용될 거고 그렇게 되면 관광객이 다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 대선 이후에는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더해졌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공주들 수혜로 이어질 텐데 이미 항공주는 유가랑 환율 하락의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화장품은 대표적인 소비주로 또 꼽히기도 하고 여름이 다가오면 또 노출의 계절인 만큼 화장품이나 선크림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여름 휴가까지. 자, 관광객 증가, 국내 소비 수요 회복, 그리고 휴가, 환율 하락,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모두 소비를 좀 가리키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번 투자 연결고리를 지어서 생각해봐도 좋을 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투자 아이디어 또 새롭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새벽에 나온 이슈들 뉴스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현지 시간 22일,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하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 하원 다수당이죠.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한 2표, 기권표가 1표 나오면서 찬성이 215표, 반대가 214표로 가까스레 가결이 된 건데요. 자, 만약에 이 법안이 상원까지 확정이 될 경우에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 동안 무려 3조 8천억 원 정도가 증가할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죠. 이에 따라서 공화당은 지금 빠르게 감세에 필요한 재원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의 예산들을 삭감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근거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전기차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세액공제 폐지 시한은 2026년까지 좀 앞당겨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최근에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건 생산자죠. 이 생산자들이 받는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행히 2032년으로 한 1년 정도밖에 안 앞당겨지고 그쳤는데요. 구체적인 법안 내용들이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국내 2차 전지나 친환경 업체들에겐 악재인 만큼 오늘 시장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저희 같이 고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넘어가 볼까요? 자, 어제 오늘 트럼프 정부가 단행한 일들이 우리 시장엔 다 악재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이번엔 주한 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는데요. 미 국방부가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약 2만 8천 명 가운데 4,500명 정도를 괌을 비롯해서 인도 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물론 이 방안이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려를 위한 고위 당국자들의 구상안 중에 하나로 전해졌는데요. 자, 만약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필리핀 등까지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자, 지난 2019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주한 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인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방산주 흐름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 엠비엔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마무리 잘해야지 주말에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새벽부터 바쁩니다. 예, 일단 두 분의 오늘장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관세 협상, 약간의 조정은 오히려 보약이다. 예, 관세 협상, 일본 말씀하십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아까 앵커님께서도 브리핑을 해왔고, 이제 어제도 이제 국채 입찰 이제 이슈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 이제 자체에서 이제 결국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흐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은 7월 달에 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일이 있는 좀 상황이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우리가 급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지금 발에 불이 떨어진 거는 미국이다라고 해봤을 때는 그게 일본 쪽으로 유리한 협상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제 감세한 이제 이슈가 나왔던 거는 그만큼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 물론 어제 국채 입찰 이슈가 나왔던 것 자체도 그만큼 미국의 좀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결국 미국에 대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계속 꾸준히 조금 하락하는 이제 추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고 물론 관세 협상에 따라서 미국이 과연 무역 적자를 얼마만큼 이제
줄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일본이 원하는 조건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만족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자동차 관세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 대한 흐름들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디커플링 형상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환율 협상에도 굉장히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또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수혜와 피해 업종을 좀 가려봐야 되지 않나. 장중에 1,37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도 점검이 필요할 때 보이고요. 자, 우리 매니저님 약간의 조정은 보약이다.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신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발 리스크는 뭐 이미 뭐 오픈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제, 뭐 오늘 또 나올 이슈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온다면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는 주도 업종군도 있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호재가 될 이슈들이 또 많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돼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동안에 꾸준히 가지고 가라고 말씀드렸던 원전과 그리고 조선, 방산 관련 이슈들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악재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소멸이 되겠죠. 그때 되면은 지금 약간의 조정을 하고 있던 그런 업종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또는 다음 주 뭐 초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물이 당분간 좀 오를 것이다 라는 데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오늘 새벽에는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선 좀 부정적이라 시장을 크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섹터별로 좀 나눠서 들어가고 종목 단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투자하는데 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감세안에 대한 영향을 섹터별로 좀 가려보고자 합니다. 자, 문제는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것들이 지금 대폭 축소가 됐다. 물론 아직까지 상황이 좀 남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친환경 2차 전지 악재가 아닐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는 뭐 일단 대응을 계속 보수적으로 하라고 하셨던 입장인데 네. 친환경 좀 궁금해요. 결국 친환경도 사실 기존에 원한대로 했는 보다 그것도 좋아질 사항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무리 상원에서도 이제 하원이 통과시켰던 이 부분에서 좀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우리가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아니면은 신재생 관련주들이 초창기에 이제 주가가 이제 굉장히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결국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수정 법안들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근거였죠. 근데 물론 조만간 아마 오늘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원자력 이제 발전 확대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미국 쪽은 원전 쪽으로 계속 꾸준히 흐름을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솔라에지 같은 경우도 24%가 빠졌고 이제 썰런도 이제 한 20% 빠졌고 퍼스트 솔라도 한 4% 넘게 빠진 흐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 쪽의 감산 이슈로 인해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좀 반등을 해왔다고 했지만은 최근에 스페인에서 그 대규모 정전 이슈가 있었죠. 그것도 사실 그 신재생 쪽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또 나왔던 게 스페인에서도 원전 4기를 추가적으로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만큼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원전으로 가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죠.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이거는 저기 덴마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사우디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어떤 원전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큰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미국의 정책 법안 자체가 나중에 상원에서 수정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실적 미스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당분간은 좀 반등이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자, 친환경 쪽. 우리 또 매니저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긍정적으로 주셨던 바가 있는데 오늘 어떠십니까? 의견 변경하세요? 의견 변경은 없고요.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초까지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저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의 공화당도 사실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에 이걸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에 맞춰가고 가는 거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 표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법안 발의가 이제 7월 4일
미국 독립 뭡니까? 인디펜던스 데이 발음도 안 되네요. 데이 때 이제 트럼프 서명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의 그 하원 의장이 지난 3월 달에 기자회견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거나 이거는 이제 법안을 좀 수정한다는 얘기고 망치로 두들겨서 깨버리겠다. 이거는 폐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낼 것인가. 바로 이 두 개 중에 중간 위치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의향이 많고 결과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공화당이 지금 속해 있는 법안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지역구가 한 152개 정도 되는데 이 152개가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그 IRA 관련해가지고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거의 한 금액이 대단한데 거기에 절반 정도가 공화당 의원들이 속해 있는 부분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걸 좀 손질하고 난 다음에 하원으로 다시 발료를 해서 손질해서 다시 바꾸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나 뭐 다음 주 초에 조정이 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또 친환경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다뤄보는 시간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10월의 가을님이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자동차는 완화되지 않을까요? 미국 소비자들 부담 증가는 간과할 수 없죠. 네. 예. 자동차 일단은 이런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통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한 9월쯤을 좀 보고 있죠. 물론 어제도 국채 입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특히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오히려 9월 달은 더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금리 인하 한 1회 아니면 2회 정도로 오히려 줄어드는 좀 상황인데 왜냐면은 대부분의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는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할부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동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금리가 우리가 빠르게 인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세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 감세로 인해서 그런 원가 자체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 자체에 대한 흐름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를 봤을 때 물론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랐죠. 안 올랐던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2분기에 들어갈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물량을 좀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2분기는 좀 쇼크 가능성이 좀 굉장히 있죠. 근데 그게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과 협상이 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혼다나 도요다나 닛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전략들을 다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전기차 전략 자체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가 거의 30% 20% 비중이 대부분 미국 쪽 수출이 좀 달려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전기차에 대한 전략 완전 수정 그리고 GM도 마찬가지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는 당분간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금리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거고 관세 협상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실적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자동차는 보지 마자. 만약 관세 협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되는 수준이지 추세에 대한 변화는 아닐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참 완성차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또 이제 새벽에 나온 두 번째 이슈. 주한 미군 얘기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방부가 주한 미군 한 4,500명 정도를 철수 또는 이동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건 아니라서 그런지 우리 국방부 미국 국방부도 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서 뭐 오늘 딱히 발표할 내용은 없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례가 있잖아요. 그죠? 일기 때 감축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또 방산주가 움직였어서 오늘 이 소식에 또 기민하게 반응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횡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에 이제 미군이 28,500명이 있는데 이 발언이 나왔던 배경을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6월 3일 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이후에 남북 관계를 트럼프가 조율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 단계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보면 아직 이게 트럼프에게 보고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계도 있는데 사실 전쟁을 하고 있는 러브에도 지금 이제 미군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28,500명 중에 많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정리가 안 되면 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난 1기 때도 이런 카드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이제 국방 예산이나 미군 관련된 체류비 관련돼서 또 전체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 조건으로 내용이 꺼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방위 산업 관련해서 특히 방위 관련주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호응을 받으면서 주가가 또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히 조정을 하더라도 모아가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분명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노벨상에 대한 굉장히 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이죠. 그래서 분명히 북한과의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계속 미군을 철수하는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관계가 복원이 된다면 분명히 철수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방위비 부담이 좀 우리나라가 되긴 할 겁니다만 어차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또 랭킹 안에 들어가는 그런 방위 국가이다 보니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다만 방위 관련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오늘 관련해서 또 이제 또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으로서는 조금 불안한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장 안에서 봤을 때 투자자분들께는 호재다라고 분석을 내놓으시네요. 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트렌드포스에서 또 재미난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소식이 어제 오후에 있었는데요. 자, 내년에는 HBM4를 넘어서서 HBM4 이까지도 지배를 하는 시장이 올 것인데 바로 이 시장의 주인공은 SK 하이닉스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뭐 가격도 올릴 거고 여기에 지금 독점 지위를 계속해서 굳혀간다면 뭐 여지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지금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좀 마이크론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HBM3E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승부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엔비디아도 내년부터는 루빈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는 뭐 유리 기판 막 아니면 여기서 이제 HBM4 이제 대략 SK 하이닉스가 10월 달부터 양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부터 그 TC본드 장비가 발주가 시작되는 거라서 아마 대부분의 신규 주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과연 삼성전자가 과연 이 시장에 들어와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 판을 바꿀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뭐 한미 반도체나 대부분 HBM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그만큼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공급적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이런 주가들이 굉장히 올라왔죠. 근데 만약에 물론 저렇게 가격이 올라오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에서 긍정적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마이크론도 지난 3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설을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왔죠. 그게 내년 상반기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들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수요 자체보다 공급에 대한 우위가 나오게 된다. 공급자 우위가 생각보다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장에 대한 판도 자체가 생각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도 이게 늘 항상 분기별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정영은 부문장이 항상 늘 얘기를 해왔던 거는 HBM 쪽으로 포 쪽으로 굉장히 본격적인 이제 투자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아직 카드는 시장에서는 안 나오긴 했지만은 여러 삼성전자 관계자를 통해서 듣게 되면은 생각보다 HBM3보다는 포 쪽에 대해서 빠르게 수율이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나오게 되면은 가격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은 조금은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그 전까지 반도체는 조금 더 멀리서 지켜보는 게 더 나을까요? 일단 지켜는 보되 물론 반도체는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젠슨한 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죠.
우리는 빅테크 업체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새로운 이제 그런 고객사에 대한 확보, 물론 이제 정부 쪽에 대한 도움도 많이 얻을 거고 최근에 뭐 사우디 쪽에서도 본격적인 수요처가 터진다는 거는 이제 새로운 그 흐름이 이제 중동에 있는 수요로 더 커지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사우디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조만간 저는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더 큰 계약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시장 자체가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 예. 최근에 엔비디아가 대만 쪽으로 이제 이전한다는 그렇죠. 점을 또 얘기를 해왔던 게 그쪽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봐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막간을 활용해서 좀 답답했던 반도체까지 이제 점검을 마쳤고요. 이제 어제 시장 들어가가지고 힌트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끌는 점. 자, 저희가 어제는 그 미 국채 이슈로 상당히 좀 막혀 있어서 그런지 호재에는 무디고 악재에는 되게 민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호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이었죠. 풍문이 아니라 팩트 맞았네요. 뭐 여러모로 좋은데 네. 주가는 어떻게 하다 윗꼬리에 음봉까지 됐을까요? 결국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이제 작년 말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IR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올해 4월 달에 5공장이 완료가 됐죠. 예. 보통 공장이 이제 완료가 되는 전후로 인해서 보통 이제 그 공급 계약이 생각보다 몰린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나왔죠. 그러면서 어제 삼성 바이오스 인적 분할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게 되면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기술들을 당신들에게 위탁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러면 당신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신약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기존에 우리 기술들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신뢰도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인적 분할이 되게 되면서 추후에 삼성 바이오로스가 과연 이제 위탁 계약만으로 본격적인 이게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냐. 지금 연간 생산 캐파가 대략 한 72만 리터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스위스에 있는 론자보다 훨씬 더 높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세론이다 그럼 끝났나?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5공장, 6공장, 7공장, 8공장까지 이게 아마 32년까지 주구장창 이제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 계획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밸류가 생각보다 뒤따를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그래도 이 빠질 때 뭐 사모아 가자라는 전략 어제 말씀 주셨죠. 그럼요. 예. 네네. 사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FDA가 5월 20 며칠 날인가 5월 달 말쯤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송도에 있는 공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했죠. 근데 그때 이슈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뭐 딴지를 걸려고 온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 기업 또는 미국의 뭐 제약사나 또는 미국의 FDA하고 뭔가 따로 새로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새로운 계약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니다. 분명히 아니 땡 굴뚝이 연기가 날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삼성 바이오피스가 이제 지주사로 되고 그 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가 이제 자회사 100%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절대 악재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분할 구조를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하고 0.65대 뒤 우수리도 길게 있는 잘라가지고요 0.65대 0.35 비율로 여러분들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보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의 FDA가 5월 달에 실사를 나온 거는 분명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또 다른 큰 계약건을 체결하기 전에 실사를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보기에 계약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때 가서 사실 겁니까? 아닙니다. 어제 나온 게 세론 뉴스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약간 급등하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하셨던 분들이 조금 약간 수익을 내고 매도했던 것 뿐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아주 좋다라고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꾸준히 매수해 가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사실상 고점이긴 합니다만 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마무리해서 그렇지 괜찮다라는 입장 두 분 공통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의 또 키워드 중 하나는 하나 솔루션이었죠.
오늘 시작에서도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IRA 폐지에 대한 부분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유독 하나 솔루션의 그 여파가 컸던 게 큐셀 때문인가요? 뭐 큐셀이죠. 그 하나 큐셀이 결국 태양광 쪽의 비중이고, 물론 이제 하나 솔루션의 그 실적에서는 한 20% 정도 아마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물론 최근에 또 실적이 1분기 쪽에서도 올라오게 되면서 비중은 더 커질 수는 좀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미국에 대한 정책, 왜냐하면 다른 그 태양광 관련주들보다 특히 하나 큐셀 자체가 북미 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영향을 좀 이제 받을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앞에서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과연 상원 쪽에서 과연 이 수정안이 얼마만큼 변경될 거냐, 이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과연 미국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하나 큐셀 자체가 이제 물론 올해 아마 조지아에 아마 올 6월이나 7월쯤에 공장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동률이 뭐 올라가냐에 따라서 실적 가이던스가 좀 뒤바뀔 수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어제 나왔던 그런 법안 이슈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좀 미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관련해서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아마 하나둘씩 지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유진 애널 같은 경우도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은 조금 일단은 나올 수 있고, 일단 상원과 관련된 법안은 이제 추이가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 큐셀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또 하나 큐셀 덕분이 될 만한 굿뉴스도 어제 있었습니다. 하나 큐셀이 차세대 전지죠. 뭐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라는 호재가 있기도 했거든요. 이 가운데서 우리 뭐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뭔가 신규 매수하시려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께 좀 나눠서 세부적으로 전략을 좀 듣고 싶어요. 우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예. 매수를 하려고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하고 다음 주 초쯤까지 조정이 들어온다면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게 IRA를 폐지를 하면은 공화당이 우세한다. 뭐 그건 사실 트럼프가 원래 대선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이제 얘기한 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전체 공화당 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 중에, 미국 전체 내 지역구 중에 152개가 공화당 의원이 갖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 IRA 투자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었고, 특히 이제 보조금이 무려 2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276조인데, 여기에 절반가량이 말씀드렸던 152개의 공화당 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원이 3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기자회견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예 그냥 이 IRA 법안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깨부시던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술대에 올려서 조금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중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상원에서 다시 하원으로 반려를 해서 어느 정도 수정이 돼서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에 트럼프가 사인하면 이제 통과가 될 건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마 조정이 올 때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의견도 그렇지만 외신에서도 상원으로 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기까지 많은 부분들이 수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자, 참고하셔가지고요. 친환경 쪽은 중심 잘 잡아보셔야겠네요. 자, 이제 저희는 두 번째 끓는 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다음 주를 미리 대비해서 얻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시장을 보면서 소비주 쪽으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뭐 항공주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은 어떤 데에서 찾으세요? 저도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기회는 굉장히 좀 많다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주도해왔던 그런 섹터들에 대한 변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첫 번째가 물론 이제 환율에 대한 원화 절상 뭐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출 회사들, 물론 기존의 한해지에 대한 전략들을 다 하고는 있겠죠. 하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원화 절상이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타격은 받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화장품도 굉장히 얘기를 하셨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지금 PDRN 뭐 이런 이슈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핫하더라고요. 확실히 작년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모든 화장품이 다 갈 수는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 게 화장품 북미 시장 진출에 따라서는 그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왔죠. 20% 넘게 올라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화장품주들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PDRN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파마리서치 리쥬란, 그게 이제 주사제로 나오는 게 그게 연어의 이제 정자를 추출해서 이제 DNA 그게 나오는 건데 여러 피부 재생 효과를 만드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부분 VT나 일반 우리 화장품 쪽에 앰플이나 이제 여러 화장품 세럼 쪽으로 나오고 있는 출시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바이오 FDC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원료와 기존의 유통까지 다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둘씩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색조 쪽 이쪽은 아닙니다. CS 인터내셔널도 ODM 종합회사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PDRN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심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화장품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여러 개가 많은데요. 자, 두 분 어떤 종목을 보자라고 정해 오셨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류 나왔고요. 리가캠바이오. 어째서 보류가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는 뭐 전혀 기대감 없으세요?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또 이슈가 나왔었죠. 지금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할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까 앞에 삼성 바이오로시 때도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거기는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삼성그룹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지배 구조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빠르게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파운드리 자체가 애초에 지금 1분기 때 2조 적자였죠. 지난 4분기 때 2.4조 적자였습니다. 결국에는 적자 사업부를 분사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마사지를 할 수 있다. 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제가 볼 때는 IT 쪽, 특히 삼성전자 관련 쪽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도 요즘 지배구조 이슈 심상치가 않네요. 우리 매니저님은 다음 주 아스코를 보십니까? 리가캠바이오. 네, 아스코가 이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뭐 리가캠바이오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스팅 관련 한 5개 정도의 물질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스팅 개발제 같은 경우는 기본 작용제 물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은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들이 준비했습니다만 다 실패했어요. 근데 굉장히 약효 지속성과 부작용도 적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리가캠이 굉장히 강한 자신력을 갖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이 아스코를 진행을 하면서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새롭게 나온 이슈부터 어제장 힌트까지 찾아봤는데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